안녕하세요. 아이비스카이입니다. 새로 이름을 바꿨더니 하이파이 스터디가 입에 배서 자꾸 하이파이 스터디라 그러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11월 21일 날이 이제 제8회 고교증권 경시대회인데요. 그것에 비하면 그 교재를 좀 내용도 그렇고 최근 트렌드에 좀 맞추느라고 아무래도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. 그 사과의 말씀 드리고 게다가 지금 이게 여기 ibsky.org가 현재 서버 문제 때문에 지금 잘 오픈이 안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hifistudy.net 사이트를 통해서 이 인터넷 강의 초반부는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쪽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간 이제 시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. 자, 시작해 봅시다.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이 증권경시를 보게 될 텐데 어떻게 나오느냐 저희 사이트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요거 가보세요. 어디냐면 여기 하이파이 스터디 아이비스카이 지금 같이 광고하고 있는데 여기 가시면 증권경시라는 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 실전과정 동영상 강의 여기 보시면 요 첨부 파일 있습니다. 요 첨부 파일을 꼭 누르시면 이 안에 지금 이 교재 첫 부분도 있고요. 요 실전과정 제1장 부분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에서 발행하는 그 증권경시를 위한 기초교재, 표준교재 있고요. 이거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8회 증권경시 준비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요거 먼저 보시고 인터넷 강의를 시청하십시오. 요건 무슨 내용이냐면 잠깐 보여드릴게요. 자, 요걸 잠깐 먼저 보시죠.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 8회 대회 이렇게 쭉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 6개 분야입니다. 그래서 책도 지금 6개, 이게 1장, 2장, 3장, 4장, 5장, 6장인데 이 처음 부분, 이 증권기초는 내용이 간단합니다. 하지만 뭔가 시사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좀 꼼꼼히 봐야 되고 좀 빠르게 보되 아주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개념은 별로 없으니까요. 그렇게 보셔야 되고 여기가 어렵습니다. 여기가 수식도 많이 나오고 재무제표도 나오고 이런 거고요. 채권도 어렵고 파생상품은 어렵긴 한데 많이 안 나와서 좀 가볍게 보셔도 되고 증권시장 좀 나오고 금융상품 거의 다 외우는 거고 이렇습니다. 지금 저희가 준비한 실전 과정이 지금 제 1장이 한 59페이지 2장이 한 50페이지 3장이 한 40페이지 여기가 한 20페이지 증권시장 여기가 한 50페이지 금융상품도 한 50페이지 이렇게 돼서 한 260페이지 가까이 될 것 같아요. 다만 고교증권 표준교재 내용도 충실히 담고 뭔가 시사상식이나 올해 증권시장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트렌드들을 좀 상세하게 담다 보니까 페이지 수는 좀 많아졌습니다. 대부분 문제풀이는 별로 없고 이론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들이고요. 다만 이 260페이지 안에 1회부터 7회까지 지금 기출문제가 있는데 1회에서 7회까지 있는데 1, 2회는 문제가 거의 안 좋고 3회부터 7회까지 전년도까지 여기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이 안에 OX 퀴즈 형태로 OX 체크 형태로 싹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. 그러니까 이 책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이 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. 이 책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나중에 이 아이비스카이라는 이름으로 최종 모의고사를 약 5회분 정도 올릴 건데 그것을 풀어보고 가십시오. 전년도에 이렇게 공부했던 학생들이 대상도 탔고 금상도 탔습니다.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제가 여러분들 증권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히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. 앞으로 남은 기간은 한 달인데 한 달 결코 작은 시간 아니거든요. 이제 중간고사들 다 끝났을 테고 조금 여유가 있을 테니까 이거 몰아붙여서 공부하면 한 2주면 거의
입상할 수준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. 자, 이제 본책으로 넘어갑시다. 자, 여기는 천천히 나갈 거고, 이 증권기초 이 부분이, 예, 내용들이 되게 간단하거든요. 그리고 고교증권 표준교재를, 봤던 학생들은 대부분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. 이 책들은 이제 금방금방 올릴 거고요. 이제 본 교재로 가시죠. 요거는 이제 증권교육 표준교재 말씀드렸었죠? 이 투자자 교육협회에서 나오는 그 기본 교재이기 때문에 이 책은 꼼꼼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.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. 한번 같이 구경 잠깐 할까요? 예, 거의 예, 그림도 이쁘고 초등학생을 위한 어떤 교재인 것처럼, 그렇죠? 그 중간중간에 내용들이 상당히 아주 초보자를 위해서 상세히 설명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으시는데도 별로 지장은 없을 겁니다. 이거는 그냥 예, 한번 후루룩 읽어주세요. 실제로 저희랑 같이 수업하는 거 외에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그 실제 교재, 우리 실전 과정 교재에 다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너무 기초적인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꼭 읽어보세요. 여기서 말 조금 바꿔서 문제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표준교재는 이 표준교재 가지고 증권경시에서 입상을 한다. 조금 힘든 얘기인데, 예, 베이직입니다, 베이직. 자, 이제 본교재에 들어가시죠. 자, 이게, 예, 새로 이름 지은 아이비스카이 인스티튜트라고 그 증권경시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였고요. 실전과정 교재입니다. 잠깐 보시면, 예, 출판사는 엔진미디어고요. 동영상 강의는 아이비스카이 highfistody.net에서 두 군데에서 다 올릴 건데 초반에는 여기 이제 조금 사이트가 안정적으로 지금 결제 시스템 뭐 이런 게 거의 안 돼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기는 이제 11월 초에는 이쪽으로 이전을 하겠습니다. 전년도에 지금 이 책은 7회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2010년도 증시 흐름에 따라서 최근 내용을 업데이트한 업데이트 버전인데 이거 원본에 해당하는 그 교재를 가지고 전년도에 예, 상당히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믿고 한번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. 넘어가시죠. 자, 여기는 1장의 내용만 있습니다. 증권 기초고요. 이 증권 기초가 말이 기초지 어떤 시사 상식에 대한 내용들 나오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.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금융시장, 증권시장이 예, 1, 2는 금융기관, BIS 자기자본 비율 뭐 이런 것들이고요. 3이 주식회사, 4가 자본시장 통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. 자본시장 행정기관과 세금 좀 그냥 외워야 되는 거고요.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중요합니다. 요새 트렌드입니다. 특히 자본시장 통합법은 이게 2009년 2월에 시행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고교증권 표준교재에 내용이 없거든요. 그리고 고교증권 표준교재 그 몇몇 용어들이 아직 고쳐지지 않은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많이 놓쳤던 부분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09년 11월 달에 시험 봤거든요. 그때 이 통합법 관련된 내용이 한 3문제 정도 나왔습니다. 그 표준교재만 가지고 공부했던 학생들은 좀 아쉬웠었죠. 똑같이 이제 2009년이 아니라 2010년이거든요. 뭔가 트렌드도 바뀌었고 요새 유행하는 어떤 증권 용어나 관심 가지는 핵심 어떤 개념들도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 그런 업데이트된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. 넘어가시죠.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조금 크게 볼까요? 너무 크셨네. 자, 1장입니다. 요거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 하시면 그냥 깨끗하게 나오니까 처음에 한 1장, 2장 정도 그 정도는 프린트본으로 나가시고 수강 신청 하시는 학생들한테는 요거 제가 책으로 뽑아서 택배로 한 하루 이틀 이 정도 보내드리겠습니다.
자, 챕터 1이 금융시장과 증권시장입니다. 여기는 좀 간단하게 가시죠. 이 금융시장 관련한 어떤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다가도 써놨지만 이겁니다. 직접금융이 뭐고 간접금융이 무엇인가. 지금 어떤 해설하는 형태로 아주 자세히 써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쓴 책을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보셔야 되고 그 중에서 뭔가 중요한 내용들은 밑줄을 긋거나 어떤 단어 같은 거에 이렇게 체크해놓고 한 3회독에서 5회독 정도 하셔야 됩니다. 기왕 시험 보기로 한 거 붙으셔야죠. 그죠? 자, 직접금융하고 간접금융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얘기해드리면 금융이란 것 자체는 결국 돈 빌려주고 돈 빌려받고 뭐 이런 거거든요. 그게 금융이거든요. 돈벌레가 아니라. 그 직접금융은 그 돈 빌리는 사람이 누가 자신한테 돈을 빌려주는지 아는 것이 직접금융입니다. 간접금융은 돈을 빌리긴 빌리는데 은행 통해서 빌리다 보니까 실제 그 돈을 은행에 갖다 맡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게 간접금융입니다.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있고요. 여기 피투자자 또는 투자 수요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. 통상 이거 기업이고 이것도 통상 그 돈 빌리는 사람이고 투자자는 통상 돈 빌려주는 사람이죠. 근데 투자자가 기업한테 직접 빌려주면 직접금융, 투자자가 은행을 거쳐서 기업한테 돈 빌려주면 간접금융입니다. 그런데 투자자가 기업한테 직접 돈을 빌려줄 때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? 주로 채권 아니면 주식이죠. 주식과 채권을 통해서 주로 주식과 채권을 통해서 직접 금융이 이루어집니다. 물론 주식을 발행하고 채권을 발행할 때 중간에 증권회사라는 어떤 은행과 비슷한 금융기관이 개입합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채권자거나 주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주주 명부, 채권자 명부 이렇게 누가 나한테 돈 빌려주는지 알거든요. 그런 것들은 직접 금융이라고 부르면 됩니다. 물론 은행이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지만 은행도 수많은 투자자한테 수많은 예금 맡기는 사람들로부터 그 예금을 모아서 은행이 판단해서 어떤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 기업은 어느 은행한테 돈을 빌린지는 알지만 실제로 그 돈이 누구의 돈인지는 모릅니다. 그래서 간접이라는 말을 붙여줍니다. 여기는 이 정도면 됩니다. 여기는 좀 쉬우니까